자, 그럼 우리 2단원 볼게요. 2단원. 자, 비교하며 읽기입니다. 자, 얘는 글이 짧은 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관점이 다른 글인데 얘를 비교하면서 읽어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여기서는 관점이나 형식을 비교하며 읽어보자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 자, 일단 화제가 같아요. 똑같은 건데 자, 똑같은 글이지만 똑같은 화제지만 화제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글은 아닙니다. 자, 글쓴이에 따라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의도나 목적이나 뭐 주제에 따라서 자, 관점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관점과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차이를 파악해 볼 겁니다. 일단 관점이라는 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태도라고 보면 되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이다. 부정적 관점이다. 이도저도 아니다. 중립적인 관점이다. 자, 보통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 같은 사건이라도 이거를 과학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지 환경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는지 혹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겠다 의도에 따라 형식을 바꿀 거고 이 바뀐 형식에 따라 표현 방법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관점 비교하며 읽기 얘부터 자 관점 글에 드러난 대상 화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볼 거다. 자 그러면 같은 화제인데 왜 관점과 형식이 달라질까? 바로 글쓴이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 난 내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복을 입고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겠지만 교복을 입고 싶었는데 못 입어봤다든지 아니면은 교복을 입고 너무 편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교복에 입혔을 때 애들이 훨씬 더 학생답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형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에 맞는 형식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식으로 표현하니까 같은 화제더라도 관점과 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다양한 형식을 보면서 이 형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하면서 자,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화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이야 혹은 한 가지 입장밖에 몰라. 그럼 나는 좋은 면밖에 못 들었어. 그럼 이건 내 관점이라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좋은 점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관점을 세우려면 뭐 해야 돼? 좋은 점도 알아야 되고 나쁜 점도 알아야 돼. 그리고 아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 뭐 경제적인 입장, 혹은 환경적인 입장 이런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도 다 알아봐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내 제대로 된 관점을 정리하고 관점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보통 왜 신문 사설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독해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늘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도 늘릴 수가 있는데 한 개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선호하시는 신문사가 있다. 그러면 그 선호하시는 신문사와 부모님이 되게 질색팔색하는 신문사가 있다.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내 제대로 된 관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이 측면에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측면에선 저렇게 볼 수도 있네. 자, 당연히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형식 비교하며 읽기. 자, 우리 같은 관점과 목적으로 쓰였더라도, 자, 논 설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여? 체계적이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인상적인 문구, 우리 알죠? 카피라이트? 자,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상적인 예를 들어 영상 광고라면 영상으로 제작이 될 거고 인쇄 매체로 전달한다면 인상적인 사진, 문구 다양하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편집글도 받느니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끝인사, 날짜, 그리고 쓴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자 편집글 같은 경우는 좀 더 친근하게 쓰자. 자 많은 광고, 자 이런 것들 광고에 두 번 나오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어떻다? 자 표현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화제의 글이라도 형식이 다르면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당연하죠. 자, 글의 형식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 바로 글쓴이 1의 관점이 뭐고 글쓴이 2의 관점이 뭐고 어떤 근거들을 들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파악해보고 자, 이걸 비교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내 관점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글을 읽을 때는 어떤 태도로? 단순히 마음에 드는 글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비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검토해 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젓가락질 교육에 대한 글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자, 우리 사실 관점 비교할 때 이런 글들은 제목만 봐도 어떤 관점인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부분에 관점이 나와요. 자, 그럼 제목 봐봐.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자, 젓가락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까? 필요 없다는 걸까? 자, 밥상머리 교육이 뭐예요? 밥을 먹을 때 식사 자리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불러. 근데 이 밥상머리 교육은 뭘로 시작한다? 젓가락질부터 시작이야. 그럼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젓가락질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 긍정적 관점이죠. 젓가락질 교육 시켜야 돼. 라는 관점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옛날에는 이 밥상머리 교육 엄청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 좀 아빠가 좀 엄하셔서 많이 받았습니다. 젓가락질 못하면 혼난다든지 똑바로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서 먹는다거나 뭐 후루룩 쩝쩝 아니면 수저를 꽉 내려놓는다든지 물컵을 세게 놨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다른 짓을 하면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어김없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시끄럽게 먹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약간 그 먹방 같은 거 할 때 막 후루룩 쩝쩝 먹잖아.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하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이거 누구 생각? 글쓴이 생각이야. 그럼 글쓴이는 일단 젓가락질 못하면 음식 제대로 빚지도 못해. 라는 생각. 이 사람 젓가락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 글쓴이 생각. 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 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끼워 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해서 젓가락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젓가락질 서툰 젊은이를 보면서 특이하네. 음식 제대로 잡을 수 있나?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됐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뭐래?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 그러면 뭐다?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 함양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왜냐면 여기서 예의 같은 것도 가르치거든. 막 어른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치면 안 된다든지, 내가 빨리 먹었다 해도 어른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을 배우게 되거든. 자, 그러나 이 사람 뭐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자, 문제 제기하고 있어. 문제 제기. 자, 밥상머리 교육에서 가장 기본은 젓가락질인데 젓가락질 가르치는 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문제 제기했죠. 자, 다달라가시면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자, 우리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다. 젓가락질을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히 가르쳤다. 이건 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므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만 봐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자, 요즘 애들은 어떻다? 젓가락질이 서툴다라는 얘기.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을 개발했다. 자, 에디슨 젓가락 알죠? 자,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을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 자, 그럼 이 사람 기능성 젓가락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편리함만 추구했지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얘기해 봐야겠죠. 자, 젓가락에 숨겨진 힘이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젓가락질을 했을 때, 자, 젓가락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했다. 젓가락질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다. 자, 뇌를 자극하는 과정. 자, 우리 여기 젓가락질 동작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특성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특성 1. 자, 젓가락질의 미세한 움직임은 자, 어떻다? 유아 및 어린 이들의 성장 발육에 아주 유익하다. 이것도 특성 2.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 각각의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자, 이게 특성 3. 자, 젓가락질을 할 때 이 동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당연히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효과. 아까 젓가락질 할 때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을 갖도록 해줘요. 쇠젓가락은 음식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도 집기 어려운 작은 콩도 척척 집어낸다. 깻잎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자, 그럼 어떻다? 우리 마지막 줄에 있는 거.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효과 2.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이것도 젓가락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효과 3.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이 이루어낸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 역시 자 이것들 예를 들어줬고 젓가락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젓가락질 덕분에 어떻다? 이런 데에서 다 세계적인 모습, 자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효과 얘기해줬고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자 특성은요. 자 뇌의 자극 과정이다.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유익하다. 손가락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발달했다. 고도의 집중력,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도 발달했다. 자, 우리나라가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경기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우수하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들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자, 그래서 뭐하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바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다. 바로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 아, 교육을이네. 자, 강조합니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강조. 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그러면 이번에는 젓가락질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제목만 봐도 젓가락질을 꼭 잘한다는 게 필요하냐? 라는 거. 자, 그럼 우리 가단락부터 볼까요?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잘한다는 게 필요하냐? 자, 그러면서 뭐래?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자, 뭐에 대해서? 표준 젓가락질과 식사 예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문 제기. 자, 의문을 제기했는데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는가?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가? 자, 중간으로 가시면 자,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뒤집죠. 음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찢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자, 누가 얘기했대? 전문가가 얘기했어. 자, 그럼 어때? 신뢰성이 올라가죠. 바로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음식문화 전문가. 자,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삼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자,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 그건 뭐냐? 위에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 이게 공통. 자, 이건 공통이야. 자, 중국에서 발원해 30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요리조리 쥐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우리 젓가락질은 여태까지 인류가 계속 써오면서 발전시켜 온 거다. 자, 바로 인류가 발전시켜 온 거다. 젓가락질은. 젓가락질은 인류가 여태까지 다듬어 온 거다.
다듬어 온 것이라는 거. 여태까지 다듬해서 점점점 바뀌어 온 거지. 누가 딱 만든 것은 아니다.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의 저자가 누군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니란 단언하건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자, 젓가락질 사용법의 기원을 찾을 수 없다. 젓가락질의 기원을 찾기는 불가능. 자, 젓가락질의 정석. 올바른 젓가락질이란 무엇이냐?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아무도 몰라. 자, 젓가락질 사용법이라는 거, 이 젓가락질 사용법의 기원은 찾을 수 없어. 국제표준화 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 자, 도도한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부정적, 비판적. 자, 젓가락질을 따지는 거. 요거는 아주 그냥 도도한 움직임이야. 자, 비판하고 있고요. 자, 비롯됐는지는 따져볼 만합니다.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하 한국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자, 역시 전문가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자,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이 교수가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여온 풍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일본 문화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자, 누구? 전문가가 한 말을 인용해줬고, 자,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원래 한국 문화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목숨을 이어온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잘게 썬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죠. 자, 원래 젓가락은 뭐다?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 호사스러운 물건. 자,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 실제 옛 풍속화를 보면 민초, 백성들이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다? 숟가락이 더 중요하다. 반면 대조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조.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영하 교수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의 영향이다. 아까 그 전문가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밥상에 불만이냐? 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표준 젓가락질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자, 젓가락을 치는데 완벽한 표준이라는 건 없다. 자,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의 공통된 기술은 있지만, 자, 이건 뭐야? 오랜 세월 우리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다듬해 온 거야. 자, 젓가락 사용법 제대로 된 기원 찾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젓가락질이 중요하다? 이건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다. 자, 한국 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끝부분.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자, 무슨 뜻이야? 한국은
숟가락이 더 중요합니다. 젓가락은 일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질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는 숟가락입니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어떤 의미다? 바로 여기. 젓가락질 못한다고 비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식습관은 숟가락 위주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젓가락질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생각 모으기.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 화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을 때에는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자, 동일한 화제의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알죠? 속담. 자, 어때요? 한 명은 코를 만지면서 굵은 밧줄인가요? 자, 한 명은 다리를 만지면서 귀둥인데요. 한 명은 몸통을 만지면서 벽이에요. 자, 누구도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어떻다? 화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관점에 쓰인 글만 읽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가로 안에 객관적 균형 있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폭넓게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시면 나머지 것은 쉬워서 학습 활동에서요. 빈칸은 각자 채우겠습니다. 이따가 학습 활동에서 75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가와 나는 주장하는 글로 굉장히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나오는 편집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편집글은 친근한 어투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현서에게 자 받는 이가 나왔고요. 받는 이의 호칭을 불러주고 현서야 엄마가 오랜만에 내게 편지를 쓰는구나. 첫 인사가 나오고 며칠 전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할머니께 혼났었지? 그때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젓가락질한 잘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 자, 여기서부터 뭐게? 자, 이제 내가 편지 쓴 이유 본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론. 자, 본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서야, 많은 사람이 바른 젓가락질을 식사 예절이라고 생각해. 학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올바른 젓가락질을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라고 보는 거야. 엄마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처럼 손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젓가락질 덕분이래. 젓가락질로 어릴 때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한 셈이거든. 이제 왜 할머니께서 젓가락질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니? 엄마는 네가 젓가락질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본론. 우리 오늘 저녁도 맛있고 즐겁게 먹자. 자, 끝인사. 원래 날짜가 들어가고요. 편지 쓴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보내는 사람 또는 서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쓰자. 자, 그럼 우리 아까 자, 가와 나는 논설문의 형식이죠. 가글과 이 편집글은 어때? 관점은 같지. 근데 뭐가 달라? 형식만 달라. 자, 그래서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고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자, 특히 가에서는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어요. 한편 편집글은 우리 지금 본 대로 받는 사람, 첫인사, 본론, 끝인사, 원래는 날짜가 들어가는데 여기 날짜 없고 보내는 사람. 순서로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글을 읽는 사람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구어체, 말하듯이
구어체 말하는 듯한 문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된 글은 엄마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라는 점에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으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자.